사우디의 성공에는 한국이 꼭 있어야 합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초대형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삼성물산 건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 빌딩 공사인데요. 삼성물산은 얼마 전 높이 679m, 메르데카 118 빌딩을 완공하고 성공적으로 개관식까지 가졌죠. 이에 따라 2009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에 이어 한국은 세계 1위 높이의 건축물을 모두 완공해 세계 최고의 건설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말레이시아의 국왕 부부인 압둘라를 비롯해 국영펀드 PNB 아르샤드 라자툰 우다 회장 그리고 삼성물산의 오세철 대표이사가 참석했죠. 메르데카 118은 지하 5층과 지상 118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빌딩입니다. 이 안에는 오피스와 고급 호텔, 고급 쇼핑몰들이 들어설 예정이죠. 게다가 건물 꼭대기에는 도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까지 설치해 랜드마크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메르데카 118은 혁신적인 디자인은 물론 160m에 달하는 첨탑 설치, 고압 압송 기술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의 집합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리프트업 공법이라는 신기술로 첨탑을 설치했는데 이 방법은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지상 500m 높이에서 유압잭으로 밀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더해 초고층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올리는 고압송 기술, GPS를 이용한 실시간 계측 등 고도의 기술력으로 공사를 했죠. 특히나 삼성물산은 완공 전에도 말레이시아 최고층 빌딩이었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나 사프라 빌딩 등 초고층 랜드마크를 성공적으로 건설해내며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메르데카 118 완공을 통해 삼성물산은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와 러시아의 라흐타 센터 등 세계의 최고 빌딩을 건설했다는 기록을 가지게 되었죠. 세계 초고층 도시 건축학회인 CTBUH의 자료에 따르면 그 뒤를 이어 중국 상하이 타워가 3위, 사우디 마카 로열 클라크 타워가 4위, 중국 선전 핑안 파이낸스 센터가 5위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롯데타워가 6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빌딩을 건설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한국은 세계 건설업자들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한국은 수많은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우디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우디가 추진 중인 세계 최고층 빌딩 공사가 현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무려 7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때는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 빌라덴 그룹이 시공을 맡아 무려 70층까지 올렸는데요. 하지만 2017년 사우디 내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등 그야말로 대숙청이 이뤄지며 이 공사는 중단됐죠. 공사가 중단된 이유에는 불투명한 사업 여건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공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높을 리가 만무했죠. 이런 이유로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세계 최초 높이 1km가 넘는 제다 타워 입찰 초청장을 받았던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바로 거절을 했는데요.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위험성이 크긴 하지만 최고층 시공사라는 타이틀을 포기하는 건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제다타워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물인 부르즈 알리파보다 무려 180m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즈 알리파 건축도 삼성물산이 지었었는데 그야말로 자신들의 성과를 자신들이 뛰어넘는 도전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번 제다타워 건축 설계 총괄을 맡은 건축가가 바로 부르즈 알리파 건축 당시 함께 작업을 진행했던 아드리안 스미스였기에 삼성물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성물산도 제다타워 건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기술력이 모자란 것도 아닌 삼성물산이 왜 이런 제안을 거절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다타워 건설에 참여해 시공권을 확보한다면 당연히 최고층 시공사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다른 건물들의 사업도 쉽게 수주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하는 이유는 이미 한 차례 중단된 후 재개되는 사업이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이번 건설 사업에 뛰어들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우디가 무리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중간에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리야드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며 탄소 배출 저감까지 노린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리야드의 6개 노선을 가진 지하철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기에는 무려 28조 원이 투입되었고 수많은 건설사들이 붙었지만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목표가 2019년 완공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뤄지는 공사에 2022년 상반기에는 꼭 공사를 마치고 운행까지 시작할 것이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지금까지도 별 진척이 없죠.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 한국도 확신하고 뛰어들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에 익명의 한 경제인은 지하철 사업은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를 먼저 짓고 필요할 때마다 늘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사우디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다른 경제인도 한 번에 너무 욕심을 부렸다. 정작 한 개 노선도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는 게 현재 실정이다. 이건 빈살만 왕세자가 행정 업무 혁신, 신속한 업무 추진을 강행하고 있지만 결국 맨 밑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지 그 귀추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사우디의 북서부 산간 지역에 스키를 비롯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트로제나 프로젝트나 홍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들어 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옥사곤 프로젝트처럼 현실성이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170km를 일직선으로 거대한 도시를 짓는 더라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폭 200m, 높이 500m의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34에 불과한데 무려 900만 명의 주민을 수용하면 인구 밀도가 당 26만 5천 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안 그래도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매일 듣는 서울의 경우로 들어보면 서울시 인구가 서울시 면적의 5.6%에 불과한 땅에 살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산맥이 교란시킬 생태계는 물론 저층부에는 일조량이 부족해 퇴폐화가 되고 생활권역 높이에 따라 계급화가 되는 등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산 문제도 함께 있는데요. 이 더 라인 프로젝트에는 수천 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달에 인류를 최초로 보냈던 아폴로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25조 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오일머니가 많다고 해도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이어나갈 정도로 재력이 많은지는 미지수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은 사태에 대한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우디의 남쪽에 있는 예멘의 반군이 홍해로 들어가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홍해 자체가 위태위태한데요. 당연히 홍해를 통한 물류를 늘리겠다는 큰 꿈을 가진 빈살만 왕세자의 생각에 큰 차질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사우디와 예멘의 충돌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이제 네옴시티가 정말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우디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사우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의견을 내놨을 때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유태양 작가도 그동안 중동에서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제2의 중동붐이라며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헛수고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대해 언제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